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상남도 신창원교당 출신 유원진입니다. 저는 이번 원기 110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 오늘까지 2주간의 실습을 한강교당에서 하게 되어 오늘을 마지막으로 한강교당 교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심어보자 마음씨앗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한강교당 어린이 훈련을 돕게 되어 예외에서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쉽지만 떠나는 날에 되어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만한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 그렇게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접할 수 있었고 원불교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린이회와 학생회를 다니며 생활을 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여러 교무님을 만나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무님들은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저렇게 자유롭다는데,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그런 고민을 가진 채로 시간이 지나고 그런 교무님들로부터 여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서 진행하는 어서와 원불교학과는 처음이지 라는 제목의 진학 캠프를 참가해 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성애와 진학 캠프를 여러 번 갔다 오고 체험을 해보니 선배 예비 교무님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공부하며 삶의 자유를 얻는 이 출가라는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말에 이끌려서 출가의 서원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에 진학을 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진학해서는 1학년, 2학년을 마치며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고 군대에서는 군학병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금관악기인 트럼펫, 트럼본을 불고 원래의 특기인 피아노를 연주하며 군대에서도 마음 공부와 음악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점점 맞춰갈수록 전역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올수록 복학에 대한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1학년, 2학년을 보내며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리숙했던 저는 형들과의 마찰이 피할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의 공부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겉으로 드러나는 바깥 외경에 끌려다니며 휘둘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괴로웠던 기억에 휴학을 결정하고 군대를 갔던지라 복학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민을 여러 스승님들과 저희 부모님께 문답을 드려보니 너 그러면 제대로 된 스스로에 대한 공부는 해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외경에 끌려서 휘둘리는 삶을 살았고 스스로에 대한 마음이 아닌 타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공부가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온전히 스스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를 다녀보니 열심히 살아보니 저는 전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던 저를 갈무리하고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공부를 하며 꽤나 즐거운 공부를 하며 한 학기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와 교당 실습을 하기 위해 인연들에게 연락을 하며
교당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서울에 있는 큰 교당에 가서 서울의 자유로운 그 교화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서울교당에 계시는 오경조 교무님께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서울교당에서 실습을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쭈어보니 오 교무님께서는 어린이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한강교당에 가서 손을 한번 도와드리고 배워봐라 하시며 한종수 교무님께 저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주 동안 한강교당에서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지 않은 2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머릿속에는 막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어린이 훈련 조력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번 훈련 동안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 감사일기 작성하기였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말을 하는 중에 이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고 감명하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재미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하면은 애들은 분명 왜요? 라고 말할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 큰 의도를 가지고 연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교리가 연마가 잘 되어 있고 내 실생활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투어낼 수 있을 때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든 다 똑같이 해당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나부터 그 일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달력이 있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큰 분발심이 난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번 실습 중에 한 가지 더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되고 싶은 교무라는 서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번 실습에 있어서 서울역 생수 나눔 봉사도 가보고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 봉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막 해보면서 내가 현장에 나가서 교무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교무로서 그저 교당 안에서만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공회와 복지센터의 작업을 하면서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봉공의 정신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지 정말 자연스러운 교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명상 체험을 경험해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종교의 색채를 빼고 어떻게 이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가지고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실천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나의 교화의 방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기를 통해서 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특기를 살린 전문성을 갖춘 교화를 한다면 특별함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교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번 실습을 마치고
저의 공부의 개인적인 도량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교단의 미래에 일당 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예비교무 유원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불교학과 원도하입니다. 가장 먼저 마지막 감사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교무님과 교두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북일교당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렸습니다. 교당에서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은 덕분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이번 실습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특히 나중에 교무로서 교당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교당 교화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무님과 교감님과 윤진 교무님께서는 항상 깊이 있는 말씀을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셨고 교도님들께서는 따뜻하게 빌어 주셨고 모르는 것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덕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고 원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북일교당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교당에서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북일교당 교무님들과 교두님들의 늘이 더욱 행복하시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원불교의 정신을 실천하고 따뜻한 교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원광실버의 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어양교당에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 속명과 법명이 같은 박종현입니다. 처음 원불교를 접하게 된 건 2007년 원광대학교에 입학하여 종교와 원불교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천에서만 살다가 그리고 평소에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 당시에는 이런 종교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김세윤 교무님과의 인연으로 속명과 똑같은 종현이라는 법명을 선물받고 원불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2013년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법인사무처에 입사를 하면서 당시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재직하셨던 구타원 오희선 교무님과 시산 오우선 교무님의 권유 및 김도호 교무님의 추천으로 원불교 정토회관 청년회를 다니면서부터 원불교와의 정식적인 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친도 아닌 제가 정토회관을 다니다 보니 처음에는 다들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여서 엄청 친한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저 사이에 잘 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는 다르게 당시 청년 담당 당산 박진도 교무님 그리고 청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원불교에 대한 믿음보다는 매주 금요일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는 교무님 그리고 법회가 끝나면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그 순간이 즐거워서 교당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교당을 다니다 보니 제 주변 친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퇴근을 하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교당을 가면 동아리 같은 분위기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밥도 사주신다고 꼬셔서 데려갔던 제 친구들 4명을 저희 연원으로 입교시키기도 하였고, 교당 나가는 것이 재밌어서 빠지지 않고 출석한 덕분에 원친도 아닌 제가 정토회관 청년회에서 단장도 해보고 기존 남자 부회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공석이 된 자녀 임기를 이어받아 짧지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회장의 직책도 맡아 그 역할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아내를 청년회에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도 1년간은 청년회를 계속 다녔었지만 그 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저로서는 외부 사람들이 모이는 법회를 참석하기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흐지부지 2023년까지 교당을 잘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타원 신보선 이사장 교무님과 이은주, 김광우 교무님의 동료로 현재 어양교당을 추천받아 다시 교당을 다니게 되었고, 현재는 한 달에 3번을 참석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연들을 열심히 나열한 것은 그동안 원불교를 알게 되어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모두 저에게는 소중했고, 그러한 인연들 덕분에 좀 더 원불교라는 종교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부는 교전 및 일기를 열심히 쓰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당에 출석하여 재미를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곧 태어날 저의 첫 아이에게도 새로운 원불교 인연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교당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법인 산하시설인 원광 실버의 집으로 옮겨 사회복지팀장으로 4년간 근무하던 중 운이 좋게도 기회가 생겨 2023년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한 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인사관리를 맡으면서 다양한 종사자 선생님들과 보호자분들 면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A라고 말을 하면 A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A, B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것이 저에게는 경계이자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바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그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선생님 또는 보호자분들은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고집대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큰 문제로 진행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저도 선생님 또는 보호자님들처럼 흥분을 했다면 아마 문제는 더욱더 커져서 해결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회 후 외치는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이 문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아직 미완성된 인간임을 잘 알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조용히 옆에 오셔서 마음 공부하라고 아니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라고 언질해 주신다면 금세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부 감상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2단 중앙 관원실입니다. 또 떨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발표를 하라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연이란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은실 화이팅.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언불교에 입기하게 된 동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신교당에서 교도와 일반 주민을 상대로 선요거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산 박대리님 지도하에 선요가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서신교당에서 요가를 한다고 하니 우리 한번 가보자고 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다른 곳에서 요가 수업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신교당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서신교당에 입교하고 나서 연타원 정다혜님 난의 단원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타원 정다혜님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단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비슷한 또래들이 많다 보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신교당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 어느새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를 비롯하여 연타원 정다혜님께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법회에 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업 특성상 매주 실수가 없어서 한 달에 2번은 법회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법회에 못 오는 날에는 출근 전에 교당에 들러서 신고를 올리고 출근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당에 잘 다니고 있던 와중에 2012년도에 집에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해 왔고 지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신교당에 다니는 인으로 해서 도련님도 교당에 모시게 되었고 그 계기로 어머니께서도 서신교당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천득의 소중한 인연이란 시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중한 인연.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며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 살아가는 동안 인연은 매일 일어난다. 서신교당 교도님들과의 인연 모두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